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던 29인치 12단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단 기아가 좀 기아비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 설명 겸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단 기아가 일반적인 임도길이나 뭐 도로 긴 어필이나 이런 데 가실 때는 크게 뭐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 29인치에 12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댓글 내용이 뭐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쉽고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조금 아니고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조금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인도 라이딩을 가면 드림로드라는 곳이 창원에서 꽤 유명한 코스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드림로드를 가시면 저기 마신터널을 넘어서 정복산에 있는 드림로드 입구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저 만장대라는 곳까지 갔다가 이제 백을 좀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여기서 저희 매장에서 출발해서 갔다 오면 왕복해서 한 50km 정도 나올까요? 도로하고 임도 포함해서 50km 거리인데, 통상적으로 보통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코스가 장복산에서 그냥 드림로드 올라가는 임도길을 타서 장복산 정상까지 가서 또 그 길 따라서 쭉 내려가서요. 인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안민고개를 올라가는 도로가 또 나옵니다. 그 도로를 타고 조금 가다 보면 다시 우측으로 해서 드림로드 인도길을 타고 만장대까지 갈 수 있는 이 코스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그렇게 만장대까지 갔다 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드림로드를 가면 다른 분들이 안 가시는 코스 두 군데를 더 갑니다. 어딜 가냐면 산미사 어필이라는 좀 극강 어필이 있어요. 거기를 저는 항상 타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드림로드 중간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어필도 상당히 고각이라서 보통 분들은 거의 안 가십니다. 근데 저는 그 어필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밀사, 청룡사, 만장대를 세 개 다 해서 3대 어필을 다 타고 오는 게 저희 일반적인 코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라이딩을 갔을 때 이 만장대는 거의 타시는데 청룡사는 안 타시는 분들이 거반 안 타시고요. 어쩌다 한 분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삼리사는 거의 안 타십니다. 잘. 뭐 타고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거의 안 타시거든요. 예전에는 삼리사 어필이 이 저희 창원 지역에서는 뭐 삼리사를 올라가면 클리어를 하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실력이.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좀 도전 몇 번 하고 실패도 하고 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삼리사도 어렵지 않게 올라가는 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라이딩을 갔을 때 일반적으로 가는 코스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19인치 12단의 기아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힘들고 좀 더 고각인 어필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아비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 3리서 어필을 주로 갈 때 썼던 기아비가 앞 크랭크 3단 크랭크에 보시면 22T 1단을 주로 썼고요. 그리고 뒤에 스프라켓은 36T 정도 되는 스프라켓을 썼습니다. 앞에가 22T면은 우리 12단 기어는 앞에가 32T라고 봤을 때 앞에서 10T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프론토 1T는 그 뒷기아 2T하고 같다는 뭐 그런 얘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10T 차이면 곱하기 1을 하면 앞에 입팔수 차이는 20T가 나죠. 그러면 뒤에 51T 스프라켓 빼기 20을 하면 31T 스프라켓으로 올라가는 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르막이 36T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29인치에 51T 12단은 오르막이 좀 힘들다 보여지고요. 그러면 30T로 크랭크를 바꾸면 앞에 1단이 22T를 쓰는 거 하고 빼기를 하면은
8티 차이가 나니까 곱하기 1을 하면 16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브라켓 51에서 16을 빼면은 네, 대략 35T로 올라가는 수준이 되죠. 그러니까 36T로 올라가는 거하고 얼추 비슷한 기압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30T만 돼도 앞에 크랭크가 314 오르막을 공략해 볼 여지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휠의 직경이 29인치다 보니까요. 좀 크죠. 제가 30단 기아로 올라갈 때 휠이 대부분 26인치와 27.5였습니다. 네, 29인치는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압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일에 앞에 크랭크에 28T를 꽂았다 하면은 22T와 28T는 6T 차이고요. 곱하기 2를 하면 12T가 나죠. 그러면은 51T에서 12T를 빼면은 39T가 됩니다. 39T가 되면 30단에 36T 스프라켓하고 비교했을 때 이빨수가 3개가 더 크기 때문에 휠 직경이 29인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314라는 오르막을 공략해낼 수 있는 기압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네요. 숫자 계산하니까. 보통 라이딩 하실 때 314나 청룡사는 일반 분들은 안 가십니다. 너무 고각이고 굳이 저런 고각을 저런 고각을 많이 타면 무릎이 나간다는 말을 또 흔히들 하시죠. 그래, 몸에 해로운 저런 고각을 왜 타냐고 하십니다, 사실. 근데 저는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고, 또 힘들게 올라가는 그 즐거움을 또 느끼다 보니까, 그걸 무슨 산봉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에 좀 취해 있다 보니까 그런 어필을 사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기압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의 기준은 사실은 청룡사나 314를 클리어 할 수 있는 기압비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평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27.5나 29인치를 타면서 제가 라이딩을 할 때 보면 보통 좀 세게 밟으면 순간 평속이긴 하죠. 뭐 1시간 평속은 아니고요. 뭐 한 5분짜리 순간 평속이긴 하는데 38이나 뭐 35,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조금 탄력만 받으면 그 정도 속도는 좀 쉬웠고요. 그리고 내리막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타다 보면 도로가 이게 평지는 아니고 그 내리막이라 그래야 되겠죠. 제 기억에는 가장 내리막이 훌륭했던 코스는 지리산의 그 중산리에서부터 쭉 밟아가지고요. 어디까지 갔더라? 그 남산가 어디까지 그 이제 진주 진입하기 전까지 그 도로가 굉장히 내리막이 시원하게 쏩니다. 그때는 사실은 거의 뭐 제 기억에는 40에서 50은 뭐 그냥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워낙 그게 내리막이라서 뭐 순간적으로 60, 70도에 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그런 코스를 갔을 때 기압비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29인치 12단 기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그 폭이 좀 넓어서 다른 분들과 좀 생각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라이딩을 하고 자전거 타는 그 능력이 뭐 아주 크게 뭐라 그럴까요? 특이 뭐 정도의 실력은 또 아니고 그냥 조금 뭐 그냥 A 클래스 정도, 그 정도 뭐 실력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좀 타시면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 보통은 A 클래스까지는 뭐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 기준에서는 29인치 12단 기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뭐 많은 분들의 그 라이딩 경험이라든가 능력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영상도 그렇지만 지난번 영상도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는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든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거는 없고요. 자전거는 각자의 생각이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